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70년대 초반부터 경량 초음속 전투기인 F-52 타이거 II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 전투기는 미국 노스롭사에서 개발한 기종으로 우수한 기동성과 비교적 저렴한 유지비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며 조종사들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F-52를 도입했다. 특히 한국은 단순히 수입에 그치지 않고 면허 생산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조립 생산을 진행했다. 이는 당시 항공산업 기술 발전과 자립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훗날 국산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F-52 타이거2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았고 높은 상승률과 민첩한 기동 능력으로 근접 공중전과 요격 임무에서 강점을 보였다. 또한 무장 구성 면에서도 기관포, 공대공 미사일,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한국의 주력 전투기로서 방공 임무, 영공 방위, 그리고 전시 대비 훈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는 노후화로 인해 점차 퇴역 중이지만 일부 기체는 여전히 훈련기나 보조 임무에 활용되며 한국 공군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F-52 타이거2는 미국 노스롭사에서 개발한 경량 초음속 전투기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 설계되었다. 이 기종은 비교적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 요격 임무와 근접 공중전에 적합했다. 설계 당시 목표는 값비싼 고성능 전투기 대신 유지 운영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계 철학 덕분에 F-52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군사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F-52 위 날렵한 동체와 직선적인 날개 구조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조종성을 제공했다. 두 개의 소형 터보제트 엔진은 높은 신뢰성과 민첩한 가속을 가능하게 했으며 최대 마하 1.6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다. 무장면에서도 20mm 기관포 두 문과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다양한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F-52는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전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공군에서 수십 년간 실전과 훈련 임무에 활용되며 경량 전투기 설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F-52 전투기를 단순히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대신 면허 생산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조립 생산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면허 생산은 원 제작사인 미국 노스롭사로부터 설계도와 기술 지원을 받아 현지 기업이 부품을 조달하거나 제작하고 최종 조립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운용국에서 벗어나 항공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시 조립 작업은 대한항공 정비공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숙련된 항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부품 제작 능력을 향상시켰다. 부품 가공, 구조 조립, 엔진 장착, 시험 비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내 기술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전투기 생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혔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위설립과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F-52 면허 생산은 단순히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국가 방위 산업 자립과 장기적인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전투기는 높은 기동성과 저렴한 유지비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세계 여러 공군에서 장기간 운용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기체가 경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반응 속도가 빠르고 급격한 선회나 회피 기동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공중전에서 상대 전투기의 후방을 잡기 위해 필요한 짧은 반경 선회 능력과 민첩한 상승 하강 성능은 조종사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F-52는 효율적이었다. 두 개의 소형 터보제트 엔진은 연료 소모가 비교적 적고 구조가 단순해 정비 주기가 짧으며 부품 교체가 용이했다. 이러한 점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 훈련에서도 경제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F-52는 다양한 환경, 예를 들어 고온의 사막 지역이나 한랭한 고산지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만큼 신뢰성이 높았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F-5E는 단순히 개발 당시의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에서 훈련기나 이성급 전투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예산 대비 뛰어난 효율성과 다목적 운용 능력 때문에 오랜 기간 주력 기종으로 사랑받았다. F-5E는 설계 구조와 성능 특성상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었지만 주로 훈련, 요격, 그리고 근접 지원 작전에 많이 활용되었다. 훈련 임무에서는 조종사들이 초음속 전투기의 조종 감각과 공중전 전술을 익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포즈빙한 비행 특성 덕분에 초급 중급 훈련과 실전 모의 훈련 모두에서 이상적인 기종으로 평가받았다. 요격 임무에서는 빠른 가속력과 민첩한 기동성을 활용해 적 항공기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소형 레이더와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0mm 기관포 무장을 통해 근거리 교전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 때문에 영공 방어를 위한 긴급 출격, QRA에서도 자주 투입되었다. 근접 지원, CAS 작전에서는 폭탄, 로켓, 기총사격 등을 활용해 지상군의 작전을 직접 지원했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고 좁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 전방 배치에도 유리했다. 이러한 다목적 활용 능력 덕분에 F-5E는 단순한 경전투기를 넘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공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공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오랜 기간 주력 기종으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수십 년간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던 F-5E를 현재도 일부 운용하고 있다. 비록 최신 전투기인 F-35A나 KF-16, 그리고 국산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F-5E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훈련 임무나 이성급 전투 임무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F-5E가 여전히 기체 상태가 양호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운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F-5E 기체들은 주로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급 훈련, 영공 방어 보조,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요격 대기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이 기종은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정비 인프라와 부품 수급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기체의 노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군은 점차 F-5E를 퇴역시키고 FA-50이나 다른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5E는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며 기술 자립과 전투기 운용 경험 축적에 크게 기여한 기종으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일부 기체는 한동안 훈련과 보조 임무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